안녕하세요, 은하선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0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작업하실 때 혹시 시험장에서 내가 작업했던 환경과 다르다면 당황스럽겠죠?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콩 찍어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리셋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시켜주는 거니까 혹시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왼쪽의 도구 상자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 어떤 걸로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울 거고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갈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둡게 테마를 깔아놓고 하는데 저는 일단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놨고요. 오픈 다큐먼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탭 형식을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을 살펴보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얼마만한지 가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보여지는 게 좋겠죠. 현재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프리사이즈라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기 쉽게 십자가 형태로 변형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단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위쪽에 눈금자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단위가 틀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맞춰주는 방식이 있으니까 유니트의 룰러스를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글자 작업을 하실 때는 픽셀이나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요. 이 단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해서 글꼴을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줘야 잘 찾을 수 있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서 영문으로 한글 글꼴을 바꾸지 않도록 체크 해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거대로 맞춰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가셔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윗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72로 되어 있을 거고요. 컬러 모드 RGB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하얀색 종이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새 종이가 열리겠죠.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적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 자를 대고 이 정도 위치에다가 낼 거예요 라고 선을 그어서 사용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눈금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소스를 갖고 와서 작업해 보도록 할까요? 소스 자료의 경우에도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로 데려오세요 라고 원본 이미지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오픈으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저는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는 걸 꺼놨기 때문에 이렇게 틈바구니 빈 곳이 좀 보이네요. 비어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가 마련한 종이보다 더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와야 될 텐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종이 400에 500보단 좀 커 보이죠? 윗스를 4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 높이도 500이라고 딱 떨어지게 맞춰지네요. OK 눌러서 사이즈를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자기 멋대로 이름을 넣어주는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레이어를 딱 보면 누군지 바로 가늠이 되지만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2급에 1번을 데리고 왔어요 라고 2-1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주겠습니다. 이름은 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검사하실 때는 이름을 맞춰 놓는 게 찾기가 빠르니까 이름 바꾸기를 권장합니다. 복제를 해라 포도알을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포도알이 하나 더 생긴 게 보일 겁니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오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 문지르르.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복사해서 레이어가 추가로 생깁니다. 이 친구도 복제된 포도알이니까 이름을 알기 쉽게 포도알이라고 바꿔놓는 게 좋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쉐이프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쉐이프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이프 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하실 때 위쪽에 있는 옵션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을 거예요. 필, 스트로크 바깥에 선은 없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를 찾으실 때 나는 이렇게 많은 쉐이프들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더 많은 친구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옵션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보여주세요 all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모든 쉐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쉐입을 찾으셨다면 한번 선택하면 너를 이란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리겠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모양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 먼저 띄시고요. 다 그려졌으면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면 되겠네요. 왕관 모양에 대해서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해 보도록 하죠. 색깔을 바꿔주실 때에는 왕관 모양 만들어진 레이어의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지정되어 있는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FFCC33이라고.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한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콩 찍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장식 모양도 찾을까요? 문제에 보시게 되면 장식 모양의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은은하게 바꿔주거나 개체가 두 개인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장식이 빨간색의 장식과 보라색의 장식 두 가지로 되어 있군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까지 처리할게요.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실 때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도 되는데 워낙에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이 친구는 단축키를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모양, 방향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레이어를 복제하는 거 아까 단축키 컨트롤 J 누르면 된다 라고 했었죠. 하나가 더 생겼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될 텐데 어머나 얘는 크기나 색깔이 다르군요. 일단 색깔을 좀 맞춰 볼까요? 레이어 창에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맞춰 주시고요. 크기를 바꿀게요. 컨트롤 T 단축키를 누르시면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을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부터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을 할게요. 글꼴 맞춰주시고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에서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깜장 하향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해요.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한 것만 나왔으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컬러 피커가 뜹니다.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라디언트의 색상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여기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 위쪽이 노란색이고 아래쪽이 보라색인데 문제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깔이 배치가 되어 있군요. 앵글을 반을 조절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레이어를 순서 맞췄는지 크기라든지 배치는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맞춰주셨던 분들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가이드라인이 뽑혀있는 분들은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꺼줄까요? 룰러스.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됐으면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죠. 큰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어든 건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저장할 겁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안에다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파일을 JPG로 저장하도록 하죠. 저장 단추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퀄리티가 나오는데요. 12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이라고 숫자 값을 낮췄더니 요 아래쪽에 있는 높이 값도 같이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링크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내가 40으로 바꿨는데 아래쪽은 500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는 옵션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V체크 해제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꼭 V체크 하셔서 링크를 걸어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OK 단추 누르면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요 작아진 친구는 PSD 버전으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번엔 GTQ라고 하는 방 맞아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도 맞고 PSD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대로 저장하셔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파일의 크기 변함없이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운 종이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줄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새겨줄 거고요. 사이즈는 변함없이 400에 500짜리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중요해요. 72 컬러 모드 RGB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눈금자가 있어야만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눈금자를 켜주시면 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하면 눈금자가 나오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액자를 먼저 만들고 그 액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얹어줄 거니까 자, 두 번째 2번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올까요? 이미지 방 안에 들어있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우리 거 종이보다 역시 크네요.
이 친구를 그대로 위아래를 다 사용할 건지 일부분이 잘려도 되는 건지 가늠하셔서 다 필요하다면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자, 400에 500짜리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놓기를 권장드렸었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 친구는 2급에 2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액자를 만드실 적에 하나 더 복사해서 필터도 주고 그리고 구멍을 빵 뚫어서 액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2급에 2번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J. 쌍둥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 만들어진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예요. 액자라고 미리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필터 주겠습니다.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 찾아볼까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으시면 되겠고요. ABC 순서대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텍스처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군요. 패치워크. 액자로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위치를 대략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간 자를 대고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양쪽 옆에는 대략 한 60 정도 그리고 위와 아래는 50 정도로 구멍이 뚫린 것 같죠.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의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배경 그림에 파묻혀서 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있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여요. 가이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아래는 50 정도 그리고 양쪽 옆에는 60 정도 쭉쭉 뽑아서 범위를 정했고요. 이만큼을 구멍 뚫어서 액자로 써먹을 건데 모서리가 살짝쿵 둥글어요. 그래서 뾰족한 네모로 선택하면 곤란합니다. 자, 일단 범위를 네모지게 선택은 할게요. 렉탱글 맞기 쫙 범위를 잡아 주시되 완전 뾰족하면 곤란하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 누르셔서 수정할 겁니다. 모디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요, 스무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모서리를 깎아줄 건지 레디어스 값, 반지름을 정할 수 있어요. 5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주시면 무난무난합니다. 5라고 저는 일단 임의로 줘볼게요. 오케이. 아주 살짝 깎인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을 몽땅 다 지우시면 되는 거겠죠. 딜리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밑에 깔려있는 애가 투영돼서 보입니다. 액자의 경우에는 안쪽에 테두리를 줄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과는 별도로 문제가 주어졌죠.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따로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선을 그려줄 수 있어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 지정이 되어 있죠. 5픽셀이라고. 색깔도 정해져 있는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안쪽에 테두리 선이 그려진 거 확인됐으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창문에 있는 FX 누르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더 이상은 반짝거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셀렉트 선택했던 거 그만 선택하세요. 디셀렉트 반짝거림이 멈췄고요.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이제 나머지 이미지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2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에 3번 열기. 경계가 뚜렷하니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하면 되겠고요. 브러쉬가 혹시 너무 작아서 한참 문질러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는 여러분의 엔터키 근처에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거예요. 그 네모난 괄호를 눌러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바꿔서 선택하시게 되면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크기가 너무 커 보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모서리의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냥 빙그르르 돌리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돌림 보람이 없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이라고 하게 되면 양옆으로 좌우 반전이 돼요.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색깔을 바꿀 때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죠. 색상 값은 휴 값이기 때문에 휴의 단추를 왔다리 갔다리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시고요. 외부 광선 레이어 스타일까지 주도록 할까요? FX 누르셔서 아우터 글로우 빛이 퍼지는 정도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보고 비슷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액자 밑에 포도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액자 위쪽에 올라앉아 있네요. 얘를요 라고 질질질 끌어서 액자 아래쪽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2급의 4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까지 맞춰주도록 할까요? FX 가셔서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글씨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위치 콩 찍으셔서 글자 쓸게요. 글씨를 쓰고 보니 저는 지금 왼쪽 벽에 이렇게 아이가 얌전하게 붙어 있는데 문제지에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군요. 가운데 정렬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군요. 글꼴, 크기, 색깔 맞춰줄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지정을 끝내는데 결과물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솟아올라 있죠. 그렇다면 별 얘기가 없더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계시고 글자의 도구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꾸겨줄래요 라고 하는 워 텍스트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콩 찍으셔서 현재는 아무런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데 위아래로 볼록한 친구 벌쥐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네요. 콩 찍으셔서 위아래로 얼마만큼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출력물 보시고 혹시 레이어의 위치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저장하기 전에는 꼭 눈금자와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거 없애주시면 더 깔끔하게 저장이 되겠죠. 큰 이미지로 JPG 10분의 1로 줄인 걸 PSD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가 맞는지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방에다 저장할 거다. 다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할 거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as 다시 한번 저장할 건데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로 저장된 거 확인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고요. 윗스 폭은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하고 싶다면 눈금자를 꺼내셔야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 롤러스라고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배경 색깔을 깔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정경색을 하나 물감 짜놓도록 할까요? 색깔은 330000. 그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서 칠해주세요 필 뭘로요? 정경색 포어그라운드 색깔로요. 오케이. 어두운 색으로 배치가 됐군요. 2급에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 불러오도록 할까요? GTQ 방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2급에 5번 얘를요 라고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아하니 이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에서 크기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도 딱 떨어지게 400으로 조정이 되는군요.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예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2급에 5번에서 갖고 왔어요. 다만 방향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콩은 왼쪽, 오른쪽 뒤집어져 있네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가 조정될 수 있는데 방향을 거울처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즌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졌죠.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가셔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2번 문제 풀 때는 필터 갤러리라는 게 이 아래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위쪽에도 활성화가 됐군요. 만약에 이전에 썼던 필터를 또 한번 똑같은 거 쓰겠다라고 할 때는 굳이 갤러리에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제일 위쪽에 있는 컨트롤 F 요거 누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친구는 지난번에 썼던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거 고르러 다시 필터 갤러리로 가셔야 되겠죠. 드라이 브러쉬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건 어느 일정 부분을 가려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라고 한다면 위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레이어 마스크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얘를요 라고 레이어 2급의 5번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더니 우리는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씌워주니 내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네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이 지금 그림이 가려진 게 보일 텐데 요거를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쓸 거예요. 마스크를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부드럽게 색깔을 변형시켜 줄 거다라고 그라디언트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보인다 안 보인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혹시라도 위쪽에 그라디언트가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색깔 너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두 가지 색깔로 대비되는 아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흰색 마스크를 썼을 때 내 이미지들이 잘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에 있는 내 이미지들은 잘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이 흰색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잘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둡게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검정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흰색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이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 깜장색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 채워주시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도록 할게요. 문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도록 할까요?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비율 깨지지 않고요.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겠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2급의 7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쉐입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란색의 글자와 노란색의 글자 따로따로 색깔을 정해줘라 라는 얘기겠죠. 그 부분도 맞춰 주셔야 해요. 작업이 끝났으면 잊지 마시고 눈금자와 가이드라인 지워주세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해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정해주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라고 했었죠. 오케이. 10분의 1로 줄여줄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인 거 불만 없습니다. 저장하셔서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어줬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600에 400, 3번과 같네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 그대로 쓸 겁니다. 단위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소스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2급의 9번 열기. 이미지 사이즈 가늠이 안 되니까 눈금자를 좀 켜두도록 할까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 보일 겁니다. 우리 거 600에 400짜리인데 그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미지 줄여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 조금 모자라네요. 그러면 이렇게 400이라고 맞춰서 조금 낮네요. 남는 건 잘려서 버리면 되지만 모자라는 경우에는 늘리게 될 경우에 픽셀이 깨져서 예쁘지 않으니까 좀 남겨서 갖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필터를 줘라 워터페이퍼라고 되어 있군요. 2급의 9번 너는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요. 새로운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0번.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인물 부분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잘리워져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냥 데리고 와서 도형으로 덮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놨고요. 레이어의 이름만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2급의 10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세 번째 친구예요. 포스터 엣지 찾으십시오. 도형을 좀 얹어주는 게 좋겠죠. 자, 요 하트 모양의 도형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는 없어요. 짝대기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이제 2급의 10번을 잘라주면 되는데 그렇게 모양대로 잘라주는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작업하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칼날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줘야 됩니다. 2급의 10번을 그 위쪽으로 얹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잘라지는 그림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너는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져라 라고 맹글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하트 틈바구니로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사진이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도형을 넣은 김에 도형에 대해서 옵션도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도형을 만들었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선을 넣어라 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을 줄게요. 작업을 하시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쪽에다가 계속 이미지들이 얹어지면 잘 보이겠죠. 2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1번 열기. 자,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으로 문지 데리고 오셔도 되겠지만 뒤쪽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거의 단색에 가깝죠.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뒤쪽에 있는 단색의 범위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톨러런스 값을 기본 32로 맞춰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콩 찍었을 때 하얀색들만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건 흰색 부분이 아니죠. 선택된 흰색 부분만 빼고 갖고 올 거니까 셀렉트 메뉴 클릭하셔서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흰색만 빼고 갖고 오게 될 겁니다. 보이는 글자들의 경우에는 요거는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글씨 멘트를 넣는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친구는 무시하셔도 돼요. 레이어 스타일 주시고 불투명도는 레이어 창문에 있는 오퍼시티 이 창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가져다 놓으세요. 도형들을 얹겠습니다. 나머지 쉐이프 툴 이용해서 채워주세요.
문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글꼴과 크기, 색깔들 각각 지정되어 있는 대로 따로따로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문장에서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색깔도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는 경우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세요. 타이프 툴 누를 거고요. 클릭하셔서 타이핑하겠습니다. 글자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 구겨진 것들 같은 경우는 워 텍스트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꼴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등등의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들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 저장하실 적에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 꺼주시고 가이드란 뽑은 게 있으면 클리어 가이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 세이브를 JPEG으로 바꾼다. 10분의 1 크기로 이미지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졌을 때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고 PSD 형식 마음에 들어요 저장해서 네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10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